당신 요즘 바람피지? 라고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맞아 어떻게 알았어? 눈치 빠르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정신병으로 몰아가요.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의처증이나. 네 맞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핸드폰을 안 보여줘요. 씻으러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고, 심한 예로는 사람을 죽여줄 수 있겠냐, 자기 아내를 꼬실 수 있겠냐,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우리나라에 외도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외도와 음주운전은 죄의식이 없다. 하루에 가장 많이 탔을 때가 한 900km 정도, 길게는 하루를 꼬박 샌 적도 있어요. 24시간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UI 탐정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38 우민호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정사건 전문으로 해가지고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증거 수집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다른 업무 하시는 분들은 기업사건, 배임이나 횡령, 산업스파이 잡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와이프를 찾아달라고 연락이 오셨고, 그동안의 행동들을 수축으로 바람이 났다라고 판단이 되셔갖고 의뢰를 주셨는데, 웬만한 결과물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남기고요. 이 모든 것들이 법정의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고요. 아, 그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다 합법선에서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도에 탐정업은 합법이라고 결정이 났고요. 2020년도에 신형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합법화가 됐습니다. 미행을 하고 증거 채집을 하고 다 모두 합법이지만, 핸드폰, 노트북 같은 거 해킹,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낸다든가, 위치 추적기를 불법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에 포함될 뿐이지, 저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합법 안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무로 하루가 가는 건가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상간자와 함께 있는 모습, 길거리에서 스킨십을 한다든가, 그런 증거 자료들을 모으러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탐정업에 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탐정업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를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6개월 정도를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그분과 만나게 됐고, 면접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됐죠. 열심히 일을 배워서 제 사업체를 갖게 됐죠. 출연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나의 배우자가 불륜이나 외도를 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저희 쪽 말고는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경찰이 개입을 안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의뢰인분들 중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모텔을 들어갔어요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지도 못하고, 와봤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정 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네 맞아요. 초면인 저한테도 그런 말을 떨면서 하시고,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나면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개운해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변에 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사건을 맡으세요? 적게는 3건 정도 될 것 같고요. 많을 때는 7건, 8건. 계약 자체는 3일, 5일, 7일, 10일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하루 이틀로 정보들을 다 캐내기로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보니까 최소가 3일이지만 3일 만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후입적인 면이 궁금한데, 건당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당으로 받는 거예요? 직원들은 2명 있고요. 일당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건 하나당 계산을 해서 받고 있죠. 일반 직장인들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 5천만 원 이상도 벌 때도 있고요. 200~300만 원 벌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라면도 먹고 그렇죠.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9시간 동안을 근무를 합니다. 그 이상을 보게 되면 집중력도 좀 흐려지고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그래야 다음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의뢰인분의 요청에 의해서 연장 근무를 들어가게 되는데, 의뢰인이 원할 때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철수를 하죠. 의뢰인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야겠네요. 네네. 안 그래도 힘드신 분이거든요. 내 편이 사실 내 가족 말고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외도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당신 요즘 바람피지? 라고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맞아 어떻게 알았어? 눈치 빠르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발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본 배우자에게 정신병으로 몰아가요.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의처증이나. 네 맞아요.
당신은 의처증이야, 병원 가봐, 이렇게 해선 나 못 살아,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꼬투리를 잡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막 피가 역류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밥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고했다고 보너스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금액을 떠나서 저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죠. 이제 고속도로 벗어났네요. 네, 또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죠? 대상자 회사에 가서 출근했는지 여부와 차량이 회사에 잘 있는지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시간이 좀 많겠네요. 저희 일의 90%는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뒤에 봤는데 되게 지저분할 텐데. 과자랑 뭐 이것저것 보고 많더라고요. 네네. 식사는 그러면 잘 못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잠복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꼭 범죄자들이 나타나서 도망가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6시간 정도를 참다가 소변 잠깐 보고 왔는데 차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식사나 물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 그럴 때는 군것질 정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드셔도 괜찮아요. 장사하면 손님을 많이 보듯이 탐정님 같은 경우는 외도하는 사람도 많이 볼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남자든 여자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어느 날 옷장을 열어봤는데 못 보던 옷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다든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핸드폰을 안 보여줘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씻으러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고, 진동으로 해놓지만 진동이 오면 놀래요. 일단 누군지를 몰라서. 그리고 일단 소홀해지죠, 서로에게. 부부 관계도 없어지고 거부도 많이 하죠. 외도 불륜 외에도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좀 엽기적인 의뢰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심한 예로는 사람을 죽여줄 수 있겠냐, 되게 좀 섬뜩해요. 어쨌든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아니요, 못 죽이는데요. 재산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사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아내를 꼬실 수 있겠냐,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집 나간 고양이를 찾아줄 수 있겠냐,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있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줄 수 있겠냐, 남자친구네 집부터 해가지고 평소 행동 패턴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 거절을 하죠. 금전적인 이득도 좋지만 사람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으니까. 지금 다 온 건가요? 대상자의 회사에 도착을 했고 차량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의뢰인분에게 연락을 좀 드리고, 바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네,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드리고,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 없이 차량 탔습니다, 뭐 어디로 이동합니다, 말로만 하는 옷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겠어요. 말보다는 사진과 영상 위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남자의 차가 안 보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잘하는 업무를 하면 됩니다. 대기요, 대기. 아.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 시작되는 거죠. 대기 시간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충이 있나요? 여름에는 더운 거, 동네에 하루 종일 시동 켜진 차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아, 의심 갈 것 같아요.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네네.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시동을 끄고 대기를 하고 있죠. 겨울엔 어떻게 해요? 추운데? 차라리 겨울은 이불도 덮고 잠바도 입고 하면 되는데, 여름엔 다 벗어도 덥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채.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시죠? 어우, 시원하네요. 왔는데 남자의 차가 있네? 차가 왜 있지? 그럼 이제 이렇게 대기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장소에 와서 이들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증거를 또 체증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일 하시면서 느끼는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외도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대상자를 지켜보잖아요. 술을 먹고 자연스럽게 운전대에 오르고 바로 또 출발을 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외도와 음주운전은 죄의식이 없다, 잘못을 하고 있지만 잘못하는 줄 모른다. 그래서 음주운전 신고도 엄청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현장을 꼭 덮치고 싶어 하시는 의뢰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딱 덮쳤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릎 꿇고 사과하나요? 물론 그래야 하지만 저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요. 일단 후다닥 숨고 정신을 차리고 막 화를 내죠. 그 자리를 빨리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사과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현장을 들켰다고 해도. 탐정 일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탐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더더욱이 많아지겠죠. 탐정 사무소
사무소를 차리신 거잖아요. 창업 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쓰는 차량이 아니겠네요? 네, 제 업무용 차량입니다. 사무실도 필요한데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나진 않거든요. 저희 탐정업은 쇼핑몰 같은 것들은 간이과세자로 해서 집으로도 낼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 업종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로 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사무실을 갈 일이 별로 없어요. 현장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썬팅지도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비용을 들여서 고급으로 하면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선 밖이 잘 보이기도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일하기 가장 좋은 핸드폰은 갤럭시 핸드폰이거든요. 일단 카메라가 좋고요. 줌도 잘 되고요. 통화 중에 녹음되는 부분도 한국에서 내 핸드폰으로 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알면 좋은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법 관련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해서 정당화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운전도 조금 잘 하셔야겠죠. 일단 대상자의 뒤에 갈 수밖에 없는데 늦게 가지만 더 빨리 주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내려야겠죠. 아내분께서는 탐정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지만서도 저를 너무 많이 믿어줘요. 저를 믿고 지켜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 잘 나누시고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아내분이 대화를 좀 나누기로 한 사실이 확인돼서 대화를 나누고 이쪽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면은 집에 귀가하는 거 증거로 남기고. 궁금한 게 바람 필 사람은 바람 핀다, 아니면 펴도 실수로 인정하고 다음에 안 피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온 결과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조강지처에게 더 잘하거나 가정을 깨기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반대로 여자가 바람이 났을 때는 다 버리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자리에서만 지금 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안 더우세요? 더워요. 저 지금 땀이 저도 지금 등에 땀 나고 그러고 있지만 마르기도 하고 하니까. 아까 배고파서 여기서 보리과자 하나 먹었거든요. 네. 많이 드셔도 됩니다. 요강 비치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남자기 때문에 요강보다는 페트병 있잖아, 그런 거를 간혹 이용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기초조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어디인지 다 파악을 해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혹시나 발각되시는 경우는 없나요? 의뢰인분의 실수로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과 함께 뭐 어디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내드리고 사진 보내드리고 식당 위치 알려드리고 했으면 그냥 보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희가 쫓고 있던 대상자가 식당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근처에 서 있는 차들을 이렇게 막 들여다봐요. 차에 사람이 있나 없나. 당연히 저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무런 실수를 하거나 티나는 행동을 한 게 없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갑자기 너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혹시 당근 이렇게 했어요. 아이씨 하더니 또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의뢰인분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뭐 여자랑 식당에 갔지? 어디 식당이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각된 게 아니라 발각될 뻔했네요. 당근이니까요. 사실 지금은 차 안에 있지만 서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려서. 그럴 때는 진짜로 사람들이 와서 말 걸기도 해요. 혹시 당근 이러면서. 지금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네. 저기 뒤에 차가 나가니까 저기 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최대로 몇 시간 정도 대기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해보셨어요? 길게는 하루를 꼬박 샌 적도 있어요. 24시간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잠 한숨 못 자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깜깜해지니까 이제. TV나 유튜브 보면 긴박한 상황이 많잖아요. 지금 탐장님처럼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렇죠. 대기를 해야 그렇게 쫓아갈 상황도 생기고 긴박한 상황도 생기고 하니까요. 내렸다. 오늘 찾는 것 같은데요?
해드리고.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서 쫓아다니면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체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하기 전에 화장실도 한번 갔다가. 안 그래도 저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6시간째 참고 있었는데. 가시죠, 화장실. 아, 네. 힘드시죠, 피디님?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또 자리 옮기시는 거예요? 지금 의뢰인분과 상의를 한 결과 더 이상의 체증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철수를 하고 내일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철수를 합니다.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돼가네요. 따지고 보면 9시간이 조금 넘었죠? 조금 더 일찍 와서 둘러봤으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빨리 끝났을 때는 투입한 지 30분 만에 끝난 적도 있어요. 좀 안 풀린다 싶으면 뭘 해도 안 되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하루에 가장 많이 탔을 때가 한 900km 정도. 네. 하루예요? 네네.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날은 차에서 내리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사실 900km 정도 우습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제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워낙 많으니까 피로감이 조금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뢰하는 분들이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 누구라도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의뢰는 받지 않고요.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 외에 헤어진 연인 찾는 거는 진행을 안 하고요. 왜요? 사건 사고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저희는 접근조차를 안 하고요. 그쪽 방향으로는.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한텐 되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는 업무들도 많은 분들께 긍정적인 인식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치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뢰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방법이나 조언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디님은 괜찮으세요? 초면에 죄송한데 횡해지셨어요.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